여러분, 지금이 금융위기 시절하고 좀 비슷해져 가면서 자칫 잘못하면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위기가 온다 하는 경고가 터졌습니다. 그것도 말입니다, 여러분. 예, 이거 한번 보세요. 실제 말입니다. 일하는 사람들. 컨퍼런스 보드가 이게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750명의 최고 경영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예. 아니면 최고위급 경영진까지요. 그런데 제가 빨갛게 박스를 칠한 곳이 있죠. 여기를 보면 말입니다. CEO에 대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2023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 76.1%가 경제 위기가 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왔다고 응답한 사람이 CEO가 15%고요. 지금 2022년 올해죠. 올해 중에 지금 현재 올 거다. 중에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2.3%고요. 2022년 후반기에 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31%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온다는 사람들도 지금 적어도 말입니다. 67.3%나 되잖아요. 여기다가 2022년에 올 거다 하는 사람까지 17.8%까지 더하니까 76.1%가 이게 늦어도 내년까지는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야, 이게 참 진짜 심각하죠. CEO는요. 당장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장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 76%가 18개월 내에 위기가 온다. 12개월 내에 위기가 온다. 이미 위기가 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부가 전망하는 거나 혹은 말입니다. 경제기관이 전망하는 것보다가 더 심각한 수치예요. 당장 경영전략이라는 것은 여러분 돈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서 이익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위기가 온다 그러면 경영전략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말입니다. 경제기관이나 국제경제기관이나 혹은 정부들 각국 정부들 전망하는 것보다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더 현실적이라는 거고. 그런데 76%라는 숫자는 무조건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입니다. 위기라고 느끼면 CEO들은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투자를 줄이게 되면 기업의 설비 투자가 줄어들어서 일자리가 덜 늘어납니다. 일자리가 덜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 알다시피 소비는 위축이 되고 경제 전체적으로는요. 아무래도 줄어드는 침체 국면에 들어서는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CEO들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보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 조사 자체가 말입니다. 이 조사 자체가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나기 전에 조사했다는 사실이에요. 자이언트 스텝이 0.75% 인상을 했잖아요. 6월에 그죠? 6월에 0.75% 인상을 했습니다. 그것도 6월 15일 날. 그런데 이 인상 전에 이미 조사한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이것은요. 지금 현재 76.1%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일어났으니까
이후에 조사하면 경기 침체는 CEO들의 어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충격적인 수치라고 보는 겁니다. 76.1%라는 것도 말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봅니다. 물론 뭐 CF에 대한 조사나 ESG에 대한 조사나 ESG라는 게 뭐 이게 기후환경 경영이라는 뜻이죠. 다른 사이드의 어떤 최고 경영자들 조사한 것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최고 경영자가 가장 심각하게 나왔습니다. 가장 심각하게. 저는 결국 이게 말입니다.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12개월에서 18개월 내에 위기가 오는데 어떤 위기가 올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지표로 보면 말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요. 금융위기가 더 빠를 거다 하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 한번 보세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입니다. 2022년 6월에 5.78%까지 올라갔습니다. 2008년 7월에 말입니다. 2008년 7월에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요. 6.52%였습니다. 2008년 7월에 지금 위기가 그죠? 5.78%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한 주 사이에 말입니다. 여러분 0.55%나 올라갔습니다. 0.55%. 이게 좀 더 거슬러서 올라가면요. 2008년 3분기로 올라가 보면 그때보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폭이 갑자기 올라가는 폭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거든요. 심지어 주간 상승폭으로 봤을 때는요. 1987년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11월 이후 최고치. 그러면 이게 결국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 코인이 무너지죠. 주식이 마구마구 빠집니다. 이제 다음 차례는 주택시장이다. 이런 얘기가 실제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요. 또 다른 지표도 보면 이게 2008년 2009년에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주택이잖아요. 주택 그죠? 실제 보실래요? 실제로 보면 2022년 5월 기준으로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예요. 마이너스 14.4%입니다. 마이너스 14.4%요. 155만 건입니다. 전월 보다가 14.4%가 줄은 수치예요. 2020년 4월 이후에 가장 큰 수치입니다. 가장 큰 수치입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결국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위험성 지금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장의 위험성. 이미 말입니다. CEO들은 감지를 해서 지금 주택을 짓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짓지 않는다. 이게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요. 암호화폐 주식시장 그리고 주택에도 거품이 껴있다는 이야기인데 지난 2년 동안 미국의 주택 가격은 보면 3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금융위기로 미국 주택 상품이 무너지기 전 2년간 상승률이 22%예요. 그때보다가 지금 훨씬 높죠. 훨씬 높죠. 그렇게 거품이 엄청 껴있는 데다가 금리까지 이렇게 폭등을 하면 아이고 나 주택담보대출 서브프라임 모기지 못 갚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듯이
뻥뻥 하고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게 지금 현지의 분석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위기는 시시각각 다가온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위기가 오는 징후는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경기 선행지수 미국 말입니다. 지금 2달째 떨어지고 있습니다. 2달째. 5월에 미국 경기 선행지수는요. 전월보다가 0.4% 하락을 해서 118.3%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118.3%인데 2달 연속 떨어진 겁니다. 2달 연속. 예.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이야기하는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는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라고 이야기하는 경기 선행지수는 2달 연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요. 조만간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떨어지겠구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2달 연속 떨어지니까 경기는 꼬꾸라진다는 건 분명하고 일반적으로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6개월 후에 경기를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거든요. 6개월 후에 경기가 나빠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일반적으로. 결국 말입니다. 이런 각종 지표들을 보면 미국 경제 지금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경착륙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지표를 찾아보면 그 지표의 어떤 큰 흐름은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가고 있어요. 연착륙은 서서히 경기 침체하는 거고요. 경착륙은 갑자기 경기 침체하는 거. 쉽게 말하면 경제 위기가 온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모든 지표는 경제 위기라는 쪽에 뭐 방향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가 더 빨리 무너지고 있고요. 또 각종 지표들이 무너지는 지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경착륙은 없다 이야기하지만 중간선거 놔두고 이게 정치성 구월 가능성도 크거든요. 지표는 지금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똑같았잖아요. 경기 좋다 했는데 저만 현장 경기를 중심으로 지표 중심으로 분석을 해주면서 위기 온다 계속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실 위기 왔잖아요. 올 1월에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으니까 말입니다. 그죠? 저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위험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위험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말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의사결정을 할 때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아마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되는 게. 그만큼 말입니다. 각종 지표들이 나쁘게 나와요. 나쁘게. 좋게 나오면 다행인데 나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하고 또 당부를 하는 거예요.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 반드시 각자 맞춤형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